그리고 요거 이 기후변화가 좀 심각하잖아요. 뭐 다 아실 겁니다. 원전의 절반 가동을 멈췄다 라고 하는 이유는, 원전은 사실 이 식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강이나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데 가뭄으로 이게 부족하니까 원전이 가동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기사를 보면은 보면 수력이야 당연히 힘들겠죠. 수력은 힘들고,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도 어려움을 겪는다. 요것도 되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다 알 겁니다. 핵분열로 발생한 열을 이걸로 냉각을 시킨다. 그래서 다 바닷가 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라버렸으니 원자력 가동도 멈췄죠. 그리고 태양광 같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 비중이 되게 높은 나라입니다. 원전의 나라죠, 얘네도. 어쨌든 요것도 사실 문제고, 자, 요거 태양광 발전도 가뭄에 영향을 받는다. 혹시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거를 그러고 보니까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태양전지가요, 예전에 저도 무조건 온도가 높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 이상기온이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태양전지파는 25도 이상에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오히려 독이 된다 라고 하잖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온에 태양광 발전이 왜 안 좋냐면, 여기에 25도라고 써놓은 이유는요, 태양전지는요 세팅이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25도로 세팅이 되어 있어갖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8%다라고 하면은 그게 25도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1도씨마다 0.5인가 0.8인가 그 정도씩 아마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한여름보다 봄이나 가을 같은데 그게 되게 좋습니다. 고온에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온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복사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식혀놓기 위해서 그 물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SDN 회사 얘기하면서 옛날에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소지만, 최근에 보면 걔네가 이 수상 태양광 있잖아요. 떠서 뭐 부유식 풍력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수상 태양광이 나온 게 뭐냐면, 사실은 수상 태양광은 이게 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복사열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잖아요. 태양전지 온도도 좀 식혀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상 태양광이 육상보다 10% 정도 효율이 높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DN이 그걸로 아마 주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온도도 온도지만 이 태양광의 또 하나의 쥐약이 사실 습도거든요. 습도가 이게 높을수록 부식이 되잖아요. 포면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다 또 부식되지 않는 세팅을 해야 되고 외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습기가 차면 물방울 생기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양광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물이 있으면 반사되죠. 그럼 흡수가 방해가 됩니다. 흡수가 방해가 되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상 태양광이 저는 그냥 단지 온도로만 봤을 때 효율이 10%가 높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게 있지만, 물방울이 맺히고 그 부식이 되고 하는데 과연 수상 태양광이 좋을까라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름보다 봄과 가을, 오히려 또 겨울이 사실 낫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가 한여름에 의외로, 물론 눈이 쌓이면 안 좋죠. 그 눈 오는 겨울 말고 눈이 오지 않는 겨울에 오히려 햇빛 쨍쨍하고 온도도 한 20도, 오히려 낮을수록 효율이 더 높아져요. 여름보다는 사실 겨울이 낫고 봄, 가을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습도 이런 것도 이렇게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날씨가 좋을수록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중국 내륙 태양광 발전도, 왜냐면은 거기가 보면은요, 걔네들은 그 내몽고 쪽에서 오다 보니까 황사 이런 게 좀 있죠. 근데 아마 걔네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상당히 높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생태계에도 좋진 않겠죠, 수상 태양광은. 그러니까 태양광이, 요 기사를 제가 올려놨었던 거는 원전이야 누구나 다 압니다. 수력 발전은 누구나 다 알죠. 이게 없으면 당연히 문제인데,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태양광이 왜 문제일까? 더우면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세팅이 25도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알고 계시면은 어디 가서 사실 잘난 체하기도 좋습니다. 잘난 체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온도, 습도, 일조량,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2007년도에 태양광에 빠져갖고 막 규소부터 막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뭐 규소가 붕 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흡수하는 게 뭐가 떨어지나 아마 그런 것도 있어요. 폴리실리콘의 그 원재료가 그 규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즈벡에 규소 광산이 있다라고 그래갖고 그 HNT라는 회사가 정국교라는 국회의원하고 리딩방 사기꾼하고 해갖고 한번 해먹었었던 게 아마 우즈벡의 광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모듈도 그 보증 그게 있어요. 뭐 10년인가 자동차도 뭐 5년 10만 킬로 이것처럼 저 패널도 그 뭐 80% 해갖고 그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문제점이 뭐냐면 저 태양전지가 버리는 게 사실 또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저거를 폐배터리처럼 재활용하는 문제도 분명히 앞으로 나올 거고 그거에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규소가 이렇게 그 뜨면서 그게 흡수를 해주는 그 공간 뭐 분자가 뜨면서 아마 흡수가 이론적으로 안 된다 해갖고 온도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럼요. 발전 시간도 당연히 적지요. 왜냐면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보면은 또 설치 기간에 따라서도 그나마 태양광이 설치 기간은 좀 유리합니다. 설치 기간은 보통 태양광이 먼저 주목받는 게 원자력은 막 뭐 10년인가 뭐 이렇게 걸린다라고 풍력이 막 한 3, 4년 걸리잖아요. 근데 태양광은 1년. 근데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 그 인허가 빼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허가가 제일 문제잖아요. 시작하고 있어요. 태양광 모듈 재생 연구. 그것도 상당히 좀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쪽도 아마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좀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인허가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그 인허가 기간을 좀 단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발전 단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는요 구조조정이 끝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드 페널티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하는 그게 이미 넘어섰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석탄을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풍력도 그거에 근접합니다. 아직까지도 착각을 하더라고. 태양광은 발전 단가가 엄청 싸요. 석탄보다 훨씬 쌉니다. 태양광 재활용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오늘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생각해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것만 항상 얘기했죠.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 해갖고 뭐 모듈 해갖고 그 과정 안에서 영업이익률 차이 그거는 이제 누차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는데 무조건 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더우면 좋은 거 아니야 이상기온이면 태양광이 최고네 그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